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6억 원 이하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4채 중 1채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며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단지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해 개발하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 시티 LPC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부산 강서구 죽동동과 화전동 일원에 추진하는 LPC의 생산 유발 효과는 11조 원에 달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조금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85제곱미터를 국민평형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59제곱미터를 국민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소규모 세대수가 증가하는 걸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자에도 이 트렌드를 좀 반영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트렌드까지 잘 반영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트렌드에 맞는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오후 1시도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도 터지고 또 국내 정치상으로는 무슨 구청장 선거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는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죠. 지금 누가 뭐래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리고 가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돈이 많아지면은 올라가고 돈이 적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돈은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물건이 못 산다, 수요가 부족하다, 이거는 정말 가난한 나라들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한 정말 후진국들에게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중성진국 이상으로 가면은 그 나라에는 빚도 늘어나지만 돈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양만 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죠. 이러한 심리가 과연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매수세가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매도세가 높아지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매수세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수가 10명이 있고 매도가 50명이 있다고 해도 매도가 훨씬 숫자는 많지만 매도하려는 가격대가 높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딸려간다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시장을 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볼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견을 사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갈 때 반드시 떨어질 때 임박했다, 20년대일 때만 하더라도요. 그러니 매수 금지를 했고, 떨어질 때도 이건 다시 반등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반등을 하더라도
최고점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단지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적어도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해온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등은 거의 끝점 가까이 왔다. 이제는. 내년엔 또다시 제2차 하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2차 하락이 종전에 작년에 뚝 떨어졌던 그 하락폭만큼 더 내려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또 반등하겠죠. 그러다가 또 다시 내려가겠죠. 이런 것을 1, 2년 동안 반복하면서 종국에는 작년 최저점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세계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면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재 저희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 해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좀 일러드렸는데요. 말씀 들어보시면서 나와 좀 비슷한 생각이다, 비슷한 견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도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목을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2차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거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2차 하락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세미나에 오셔서 무료 세미나니까요. 시간을 내서 오셔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지금 시대 흐름은 뭐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이죠. 멀리 보면 정비 사업입니다. 이 정비 사업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는 나도 하고 너도 하니까 무조건 하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벌써 정비 사업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문의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측면을 저하고 같이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좀 피력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세미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그리고 모레 토요일, 평일은 금요일, 주말에 또 휴일은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니까 필요하신 시간대 미리 예약하셔서 오시면 좋은 세미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또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는 성동구 영답 2구역에 네. 빌라를 분양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매도를 할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까 고민 중이라서 네. 박사님한테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분양을 받으셨다면 언제부터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직 입주는 안 돼 있고요. 네. 지금 거의 다 짓고 있고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성동구 용답 2구역 내에 그러니까 신축 다세대를 지금 분양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네. 좀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은 건지 내가 투자를 잘 네, 해놓은 건지 이게 좀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대표님과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위치가 좋은 데 가야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지방에 있으면 안 되고 좀 대도시로 와야 되고 대도시 안 되고 서울로 와야 되고 서울에서도
강북이나 주변에 있으면 안 되면 중심 와야 되고 중심에서도 거기서 안 되면은 마지막에 제일 비싼 아파트로 강남의 압구정으로만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압구정 이외에 나머지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압구정에 사는 사람보다 돈을 못 벌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동네에 어떤 물건을 사든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투자 금액이 얼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1억을 투자했냐, 10억을 투자했냐. 근데 1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이 됐어. 그러면 2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이 됐어. 2배 올랐잖아요. 네. 그럼 투자 수익률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 투자를 잘했냐, 잘했고 못했고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의 개념을 먼저 좀 가져야 돼요. 이 용답동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런 철도가 있어요. 철길. 그리고 여기 2호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2호선이 순환선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2호선인데 그러면서 여기 청계천이 있죠. 네. 이런 청계천과 철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지역과 이쪽 지역 그러니까 뭐랄까 용답동 이 북쪽과 남쪽 지역을 갈라놓는 역할을 해요. 우리 서울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에서 가는 그 길도 있고 서울역에서 신도림 영등포로 가는 길도 있는데 그게 철길들이 지하로 가는 건 괜찮은데 지상으로 가는 거는 이쪽 저쪽 그 완전히 갈라놓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용답동이란 지역은 그렇게 뭐 좋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기반 시설이 좋고 뭐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나쁘다.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투자 지역으로서는 이거는 어느 지역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내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찌됐든 여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의 진행을 해 오다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왜 용적률은 굉장히 높게 줘서 건물을 많이 짓게는 하는데 기부 체납 정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조건이. 그래서 이번에는 신속 통합 기획으로 가자. 신속 통합 신통 기획이라고 하죠. 신통 통합 기획으로 가자 해서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개발을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신속 통합 기획은 정비 사업 형태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인데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은 정부가 지금의 정부가 이걸 만들어냈는데 지금의 이제 서울시가 이런 신속 통합 기획을 해서 들어오는 지역은 일종의 공공이죠, 공공. 서울시나 정부는 공공이잖아요. 민간이 아니잖아요. 공공이 여기에 있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많이 관여를 해요. 공공이.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굉장히 빨리 해주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보다. 그럼 그만큼 유리하죠, 그죠? 네네. 유리하지만 유리한 점이 분명히 공공이 개입해서 사업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유리하지만 불리한 것도 있거든요. 불리한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것 역시 그만큼 빨리 하고 뭐 하고는 이제 공공성이 부여가 돼야 되고 아울러서 여기에 그 뭡니까 기부 체납 같은 그런 것들도 사회 공공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네. 이 허가가 무슨 허가냐? 허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겠습니다. 허가해 줘서 그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뭐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붙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와서
이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찝찝한 돈이 있으면은 검은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찝찝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조건은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1가구 1주택자라서 갖고 있으면 그 집을 언제까지 팔겠다 하고 들어와야 돼요. 아, 자,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이 무주택자가 돈이 있고 나는 저 들어가서 살면서 여기 아파트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있겠죠. 그죠? 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지하철하고 회사 출근하고 이게 조건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수요청을 굉장히 억제이죠. 지방에 있는 사람 살 수가 없죠. 그죠? 네. 거주가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이 있는 사람도 팔아야 되니까 이것도 안 맞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직장이 서울이라도 전혀 엉뚱한 데 있으면 여기서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들어가서 사는 물건 자체가 도저히 내가 살기에는 주차니 뭐니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럼 또 안 하겠죠. 네. 그런 조건이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가져갈까 말까를 이제부터 판단을 해봅시다. 네. 시청자분이 여기 갖고 있는 물건은 얼마짜리예요? 5억이요. 5억의 분양을 받았군요. 네네. 통상적으로 이게 5억을 받았으면은 이게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3억이에요. 3억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거기 전세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5억이라면 방이 2개짜리로 보여져요. 네, 투룸 맞아요. 예, 투룸인데 투룸이 크기가 있거든요. 투룸 크기가 뭐 9평, 10평, 11평, 12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10평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10평 정도 되는 투룸, 10평 정도 되는 초역세권에 좋은데 더블 역세권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얼마면 구입할 수 있냐면은 3억 5천이면 구입해요. 네. 물론 신축은 아니에요. 몇 년 된 거죠. 그래도 입지나 뭐나 훨씬 좋아요. 여기보다. 네. 자, 그러면은 5억이라는 거는 이거를 분양하는 사람,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비사업이냐 정비사업의 호재를 붙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구입을 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시가를 봐야 돼요. 근데 아직 준공이 안 됐다니까. 네. 근데 제 혼자 예상에 이게 공시가가 2억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2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네. 가정을 하고 이 지역이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랬었을 때 얘는 가치 평가를 얼마 받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3억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다 예상치니까 틀릴 수 있죠. 네. 하지만 제 예상치로 이라면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님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리미엄 2억은 이미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어서 빨리빨리 진행돼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얼마를 할 거냐 했었을 때 이제 분양을 무조건 받잖아요. 네. 20평대든 30평대 받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이고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대비 1, 2억 차이가 안 나겠느냐? 나요. 그러면 뭐 이 정도 프리미엄은 줘도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네. 근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신통기획을 아직 확정한 것도 아니지만 네.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 일단은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거는 나는 이거를 못 팔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시간을 일단은 아직까지 신통기획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10년 이상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10년 이상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거 전세 놓을 거잖아요. 네. 전세를 얼마나 놓을 거예요? 한 2억 5천 정도? 그러면 2억에서 2억 5천으로 제가 보는 것이 맞아요. 그 가격이. 2억에서 2억 5천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내 돈이 2억 5천 이상은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금액이. 그럼 이 2억 5천 이상을 10년 이상 묶여줘도 물론 10년일지 15년일지는 몰라요. 왜? 아파트 가격이 전체가 제 생각대로 조정기가 1차 조정기는 왔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했잖아요. 네. 반등을 다시 2차 조정기 제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등을 하다가 또 3차 조정기 오고 그러면서 쭉 미끄러져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만약에 제 생각대로 간다면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2억 5천이란 돈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이 지역의 분양가도 떨어져요. 아, 분양가가 떨어지면은 진행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더 늘어나요. 아, 조합원이 부담이 늘어나면은 그때는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면서 반대가 많이 적세를 해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이 10년, 13, 14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쭉 길어져 가버리면 야 이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네. 묶여 있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더군다나 살 사람은 더 없겠죠. 아,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이 물건이 그렇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동네에 어떤 물건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이 동네에 가서 물건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고른다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네. 예상 프리미엄을 2억 이상씩 주면서 사야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된 거라도 사더라도. 예상 프리미엄 2억 이상이라면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네네. 이제 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5억이란 돈 자체가 그렇게 저는 썩 잘 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둘째, 만약에 이렇게 신통기획이 진행이 되어버리면은 빨리빨리 진행돼가고 간다면 끝까지 간다면은 크게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본인은. 그런데 진행이 제대로 안 돼 버리면은 네. 이거는 이 돈은 계속 묶이는 거다.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2억 5천이란 돈을 서울에 여기에다가 던져 놓을 거냐? 다른 동네에 던져 놓을 때가 있냐? 아니면은 이게 10년, 15년 던져 놓을 가치가 있나? 왜냐면은 2억 5천이라는 돈을 한 10년에서 15년만 잘 굴리면은 월세 나오는 걸 사도 2억 5천을 벌거든요. 2억 5천 갖고 15년만 굴려도 2억 5천 벌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갔는데 2억 5천을 못 번다면은 월세 나오는 것도 10년 굴리면 받고 그것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청자님 보고 팔고 나오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렇게 썩 좋은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는 시청자분이 이 돈을 계속 10년, 15년 동안 묶인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이 있을 때는 돈 조금씩 내야 되겠죠. 네. 낼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충분히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가져가더라도 10년, 15년 뒤에 크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대단히 많은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네. 이해 가시죠? 네. 제가 프리미엄 예상을 한 1억 미만으로만 물건을 샀다 했으면 야, 내가 놔두라 그랬을 거예요. 아, 일단 신통기획이든 뭐든. 왜냐하면 그 정도 물건들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네네. 제가 눈이 방송상에 그 부탁을 드리고 안내를 드립니다만은 꼭 힘들더라도 시간 내서 세미나 오세요. 네. 오면 아마 알겠습니다. 평생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그 정도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좋은 네. 하루 되세요. 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분양가에 이미 높은 프리미엄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74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현재 마포구 염리동 네, 이대역 근처 마포 프레스티자이라는 아파트에 네, 초등학생 아이 해서 세 가족이 34평에 네, 일반 분양받아서 2년 반째 실거주 중입니다. 네, 1세대 1주택자이고요. 네, 현재 가용 자산이 5억 정도가 있는데 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 후에 음. 가용 자산을 합쳐서 강남 등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지 네, 아니면 현재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네, 가용 자산으로 재개발 지역, 아. 다세대 주택 등을 구매할지 네. 장기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좋을지 고민 중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는데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계시는 마포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이 아파트 외에도 여유자금 5억으로 이걸 합쳐서 상급지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이 돈을 좀 따로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처를 찾아보느냐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우선 좀 여쭐게요. 네네.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이군요. 네네. 자영업이십니까? 아니면은 회사원이세요? 저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군요. 제 아내는 회사원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자영업이 물론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수익을 잘 올리고 있나요? 예. 그렇군요.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노후라든가 50대 중반이지만 노후라든가 다른 것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자녀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들리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로지 그건데 이 두 가지를 안으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파트가 15억짜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보태서 플러스해서 20억짜리에 가고 또 돈을 보태서 30억짜리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옮긴다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보다 좋은 데로 옮기지 나쁜 데 옮기지는 않아요. 내 네네. 사업이 나빠지거나 특별히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를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가끔씩 세미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남권에 있는 한 20억, 30억 되는 아파트들을 선호를 하잖아요. 네네.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런데 이 30억짜리 아파트에 지금 50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남자 평균 연령으로 보면 한 80 초반이거든요. 네네. 그럼 30년을 보자 이거지. 30년 동안 30억짜리에 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첫째, 살면서 어쨌든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죠. 상속세라는 것이. 네네. 이 세금이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늘어가고 그다음에는 자녀한테 넘어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상속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30억짜리가 약 20억이 세금이에요. 네네. 이건 정확하게 계산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30년 동안 이 집에 거주하면서 재산세 내죠. 네네. 종부세 내죠. 네네. 이걸 다 합치면 몇 억이 될지는 이것 또한 제가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 네네. 근데 대충 추론상으로 30년 동안 30억짜리에 살다가 죽으면은 내는 세금이 30억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10억짜리에 살면은 그럼 10억을 세금 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세금이라는 것이 누진 과세라서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꼴이에요. 네네. 그럼 100억짜리 살면요.
30년 동안 사면 100억이 되니까 100억보다 더 많아지죠. 세금 자체가. 네네. 그런 형태로 이러한 세금을 일단은 생각을 해라. 이 이야기는 나는 이런 거 상관이 없어. 내 재산이 뭐 50억, 100억이 훌쩍 넘고 30억짜리 그거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개의치 않아도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 재산이 아파트고 아파트 이외의 재산이 뭐 10억, 20억 이 정도 이상 되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인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네네. 근데 두 번째 안은 그냥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15억이든 자이 같으면 약 한 18억, 19억 갈 텐데 네네. 이 정도 가는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를 굴린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머지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네네. 여행을 가든 뭘 가든 보태서 들어갔었을 때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영원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아, 네네. 예, 왜냐하면 이거 팔아야 쓰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왜? 아파트 팔고 또 어디 가요? 30억짜리인데 아파트 팔고 15억 갈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못 판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내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25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생각을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네. 보니까 내가 평상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더라는 거지. 그 가용이 되어서 차라리 미리 가용이 돼서 자녀한테 넘어가는 게 낫지. 내가 네. 가용할 수 있는 돈으로 묶여가지고 작년인가 제가 한 3차례 상담하신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 재산이 대충 한 600억 돼요. 아, 그런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자제분이 한 분인데 정여세를 계산했더니 260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서 550억 자산인데 정여세가 260억 나오는 거예요. 참 그 상속세가. 네. 근데 260억이 자녀는 낼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갖고 있는 그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500억짜리, 600억짜리가 쉽게 붙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세금을 늦춰갖고 이자 안 붙이고 세금 늦게 주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세금 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팔기가 수월치 않잖아요. 네. 운이 좋으면 모를까. 그럼 판다고 하더라도 260억 반타작 날라가면 250억, 260억만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남는 거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많다고 볼 줄은 몰라도 이분 입장에서 이걸 왜 이만큼 이끌었냐 이거지. 네. 그럼 250억을 갖고 있고 나머지 250억을 차라리 굴려서 미리 자녀한테 갔더라면 그게 훨씬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생각도 같이 좀 하셨으면 싶다. 네. 그래서 첫째, 만약에 합쳐서 갈아타신다면 네. 자 아파트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들 고점에서 팔아서 고점에서 갈아탔어. 저점에서 팔아서 저점에서 갈아탔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갈아타면서 이익을 누리려면은 네. 이익을 누리려면은 고점에서 팔아서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사야 돼요. 아, 네네. 그러면은 첫째 저점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이 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견디니까. 네, 그렇죠. 둘째, 그때까지 남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인도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잠을 못 자요. 네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갈아타는 거는 언제든지 똑같죠. 높은 가격에 네, 팔아서 높은 가격에 갈아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 때 같이 올라가니까 네네. 의미가 별로 없다. 그게 갈아타기다. 네. 이게 그리고 갈아탔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완전히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이지 이 가격이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래프가 그렇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리 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 반등을 하면은 헷갈려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서너 차례를 겪게 하면서 6, 7년 동안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가격을. 그래서 가격 흐르면요. 저기 변호사 말고 법무사님 아시죠? 네네. 어떤 법무사든지 법무사님들한테 가갖고 한번 물어보면은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등기를 다 법무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사가 정신없이 바쁠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예요. 아, 그런데 법무사가 논다, 인원을 줄인다. 그 이야기는 가격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생리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오랫동안 일해온 법무사는 지금 시장이 좋거나 나쁘다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분들 만나면 제가 방송에서 쭉 했던 이야기를 정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네. 첫째 갈아타는 의미는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점 부근에서 해야 좀 가능성이 높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아타는 의미는 묶이는 것이다. 네. 올라가도 묶이는 것이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역시 분리를 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 네네. 이게 세 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 같으면 아주 예외적인데 충분히 내 재산이 많고 충분히 내 재산이 많은데 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강하다면 훨씬 더 강하다면 이건 네. 왜냐하면은 노후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합쳐서 가더라도 상관없다. 네. 그것을 투자로서 좋으니까 가라고 추천할 수는 없다. 네. 이게 내 재산은 100억짜리 집 하나에 내가 살고 있다가 죽을 거냐 10억짜리 살고 90억을 굴리면서 내가 서다 죽을 것이냐 전체 재산은 100억이 똑같은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90억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걸 어떤 선택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굉장히 좀 어지간하면 돈들을 너무 아파트에 집중화돼 있다. 이걸 좀 고민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러다가 진짜로 아파트 다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네. 답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권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을 많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두 방향 중에서 하나의 똘똘한 한 채는 우선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실행하시기 전에 언제든 전문가의 점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요, 네. 저 강동구의 둔촌동에 네. 현대 수린나라고 네. 한 동짜리 34가구가 있는데 네. 32평짜리를 제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분양하는 거를. 네. 근데 지금 8억 7천이라 그래서 네.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의견이 어떠신가 해서. 아직 그러니까 매수하시기는 전인 거죠? 네, 안 했어요. 네, 연락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강동 둔촌구에 위치한 현대 수린나 이 나홀로 아파트에 분양을 좀 해서 내 집 마련을 해봐도 괜찮을지 투자 가치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아파트는 아파트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하면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단지가 많고. 대단지고. 예. 또 모든 이런 시설이 다 갖춰진 데가 좋거든요. 그죠.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고 또.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네. 그 분양 홍보팀들이 뭐 하나 남았다고 진짜 저렴하다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네. 저기 교수님한테 직접 예. 한번 물어보려고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럼요. 아니죠. 결론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예, 자, 시청자분님.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그렇죠? 예, 뭐 물건 어떤 물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특수하게 예외적인 경우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렴한 거, 싼 거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죠. 예, 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일반인들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할 능력 뭐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가장 보편적인 당연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이 저만큼 저렴하구나. 근데 저렴하다는 데 눈에 딱 띄는 분들은 백화점 세일할 때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백화점 세일해서 가서 사는 물건을 오랫동안 입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맞아요. 맞죠? 네, 왜냐하면 우선 사기 때문에 눈에 번쩍하는 거야. 네, 살 제품이에요. 사놔놓고 입게는 한두 번 입다가 관심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치스러워. 옷 한 벌에 막 100만 원씩 주고 산 거야. 예, 와, 이거 사야 되나 싶어. 예, 근데 그거는 아끼고 두고 10년, 20년 입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똑같아요.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자동차도 몰아보면 중고차가 되잖아요. 네, 청소도 안 해요. 솔직히 더러워도. 근데 새 차 나오잖아요. 네, 매일 닦아요. 이게 사람 심리죠. 그러면 그만큼 저렴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구입할 사람이 없다. 이해가시죠? 아, 네. 살 사람이 줄 서 있을 것 같으면 저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맞죠? 다 분양했다 그러고요. 하나 아니, 남았다 그러는데 또 있고 아니 또 몇 있더라고요. 개 남지도 않았는데 뭐 참 몇 개 지지도 않았는데 뭐 그거 갖고 얘기할 거면 300개도 3,000개도 아니고 꼴랑 이거 뭐 몇 개요? 몇 세대죠? 34가구요. 그거 34가구 중에 하나 그러면은 오피스텔도 투룸짜리 따지면 100세대, 200세대인데 그럼 그거 싼 거는 그럼 안 쳐다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싸다 안 싸다를 얘기할 수 있는 대중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정말 대중되고 질 좋고 품질 좋은 데 싸다 이래야 싼 거죠. 근데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안 팔리니까 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완전히 나홀로 아파트면서 빌라 다세대하고 거의 같이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빌라 같아요. 빌라.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할게요. 그러면 그 가치가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활용해 보세요.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그리고 모레 토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를 하셔서 꼭 예약을 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같이 또 보시죠.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중동 전쟁이 파장을 일으켰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유가가 95불 넘으면 3차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 이게 왜 보느냐? 또 우리 금리 때문에 그러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한쪽에 전쟁 나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확전 때는 세계 경제 침체까지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참 고민스러운 거죠. 안 그래도 한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IMF는 25년까지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 곧 이게 뭐냐? 금리가 한동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빌려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냥 B2는 절대 안 된다. 연끌들 정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죠. 한국 경제 3고 시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게 80년대 초 그런 일이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동 위기 속에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비상했다.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도
2.4에서 2.2로 낮췄다. 어떤 데는 현대인가요? 어디 경제원서는 2.1%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거 초저성장 시대고 들어온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초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아주 그냥 고정화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를 통해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해서라도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위험하다. 한국은 관망세가 짙어지는 주택시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올랐다가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지만 거의 반등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한다. A급지는 거의 한 95%, B급지는 90, 85%, 80% 이 정도까지 반등 이렇게 반등하겠죠. 그 반등의 거의 끝점 가까이까지 저는 왔다라고 보여져요. 물량은 훨씬 더 연초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대출은 제한해서 수요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꾸 대출 나가면 이거 금융 부실로 되거든요. 금융 부실로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지죠.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이자는 허리가 휘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반등의 끝이 서서히 보인다. 여기. 그러나 이 반등에서 2차 하락이 되겠죠. 2차 하락은 그러면 종전 하락만큼 푹 떨어질 거냐.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할 거예요. 이게. 그러나 거래는 잘 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또 내려가겠죠. 이때는 아마 이때보다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제 생각엔. 그래서 2차 하락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아까 한 분 더 상담을 드렸지만 모든 돈을 다 아파트에 올인해서 가다가 만에 하나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A라는 데서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다 투자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격이 떨어졌었을 때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충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거는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묻지 마. 이러다가 나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갔대 나 안 올라가면 어떻게. 단지 그 불안 요소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갔다가는 정말 어렵고 큰 고민스러운 그런 어떤 시기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파트 제2차 하락에 대비를 하자. 세미나 제목이 그렇잖아요. 와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나눠봐야 알겠죠. 그리고 재개발 모아 투자가 요즘 난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얼마 전에도 벌써 하면은 모아주택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왔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도 뭐 전문가가 소개하고 샀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소개받아서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주도 그랬죠. 제가 21년도 이때 20년도부터 19년 이때는 아파트 사는 시기 아니라 했는데도 꼭지 때문에 사서 이미 가격이 1억 5천 이상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출도 일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본인은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사고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세미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 가셔라.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미나를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또 토요일 날 모레죠.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모아타운이 요새 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내가 좀 늦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 없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신중한 투자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중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금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